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피렌체를 관광 오는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두오모 광장입니다. 원래 지금 현재는 아주 커다란 두오모 성당이 저렇게 지어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자그마한 성녀 레파라타를 모신 주교의 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녀 레파라타 교회를 주관했던 최고위 사제는 바로 피렌체 주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당과 당시에 성녀 레파라타 교회가 있던 이 두오모 광장은 주교의 권력의 본산지였습니다. 즉 신성한 지역이기도 했고 세속 권력의 원천이기도 했죠. 그리고 주교의 옆에서 부를 챙겼던 토착 귀족들, 특히 미스도미니 같은 가문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2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 신흥상인들이, 즉 무역과 금융업으로 부를 축적한 신흥상인들이 이제는 주교의 권력과 맞대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신흥상인들이 주가 된 길드가 이제는 성녀 레파라타의 교회를 허물고, 즉 주교의 교회를 허물고 이곳에 새로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띤 두오모 성당을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이름이 꽃의 성모 마리아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라는 이름을 가진 성당으로 이름을 개조하기로 시작을 했죠. 그게 1290년입니다. 그리고 한참이나 지나서 1411년이 돼서야 재건축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411년에는 이웃 밀라노의 총독이 피렌체를 침공을 해서 피렌체가 위기에 빠졌고 또 식량 기근이 덮쳐가지고 피렌체 시민들의 동요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흐트러진 민심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 성당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411년에부터 우리가 1439년에 걸쳐서 브루넬레스키의 돔이 완성되면서 이 공사는 1차적으로 완공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 전면에 보이는 대리석 전면은 1887년에 파브리스라는 그 유명한 조각가가 전면을 제작해 놓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1290년에 시작을 해서 아마 1800년대 후반, 즉 1887년이니까 약 600년에 걸쳐서 사실은 이 두오모 성당이 완공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내부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상당히 실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부 장식이 상당히 심플합니다. 단순하고 그래서 이게 대성당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아마 그거는 그런 대로 나름대로, 왜냐하면 1439년에 완공이 되고서 이 피렌체 대성당, 즉 꽃의 성모 마리아 성당을 도시의 예찬 장소로 삼았기 때문에 도시를 빛낸 몇몇의 용병대장들과 그리고 피렌체를 빛낸 인문학자들의 형상만이 몇 개 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대성당 안에 들어가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지하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 두오모 성당을 짓기 전에 원래 있었던 성녀 레파라타를 모신 산타 레파라타의 교회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그것도 같이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왼편에 보이는 북쪽에 있는 성구실이죠. 저 성구실은 메디치 가문의 사실은 구원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1478년에 메디치 가문의 수장이 된 위대한 로렌조는 20대였습니다. 메디치 가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황 식스투스 4세와 그리고 메디치 가문에 반대한 파치 가문이 서로 힘을 합쳐서 부활절날 예배를 보던 위대한 로렌조와 동생 줄리아노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죠. 동생 줄리아노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고 형 위대한 로렌조는 어깨에 가벼운 상처를 입고 저쪽 북쪽 성구실 문을 통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저 북쪽 성구실 문은 어디로 통하냐면 바로 지오토의 종탑으로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오토의 종탑을 통해서 다시 팔라초 베키오 시청사를 장악을 해서 반대파들을 장악을 했던 완전히 메디치 가문으로 볼 때는 구원의 피신처이자 구원의 장소입니다. 두오모 성당 벽면에 장식되어 있는 첫 번째 작품을
한번 감상하시게 될 텐데요. 피렌체를 빛내고 있는 단테라는 작품을 여기에 장식을 해놨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사실은 단테는 1301년에 피렌체에서 영구히 추방당하거든요. 조국을 구하려다가 오해를 받고 사실은 피렌체에서 추방을 당하는데, 피렌체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로 당시 신곡의 저자로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테는 당시 정치에 아주 깊숙이 개입했고, 교황의 힘이 아니고 황제의 힘을 빌려서라도 피렌체를 구하고자 했던 아주 용기 있고 정의로운 정치가였습니다. 부조 형태로 움푹 들어간 벽감이죠. 벽감 형태의 한 분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분은 바로 누구냐? 마르실리오 피치노입니다. 마르실리오 피치노는 누구냐면은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아서 의사가 되려고 했다가 코시모 데 메디치의 끈질긴 선택으로 의사의 길을 간두고 인문학의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카레지 별장에 코시모 데 메디치는 마르실리오 피치노에게 플라톤 아카데미를 열어주고 플라톤 아카데미의 초대 원장이 됩니다. 저분이 없었더라면 피렌체는 이웃 베니스 국가와 다를 바가 없었고 아마 르네상스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상의 근원의 원천을 발굴해낸 대표적인 인문학자로 우리는 마르실리오 피치노를 꼽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해서 피렌체 시민들의 예찬 장소이자 영광의 장소인 이 대성당에 저분의 흉상이 저렇게 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저 기마상은 피렌체를 위기 밀라노와 전쟁 때마다 위기에서 구해준 존 호크우드 경의 기마상입니다. 존 호크우드 경은 피렌체를 위기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고, 존 호크우드는 무엇보다도 신중했고 굉장히 용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피렌체의 영광을 재현하는 대성당에 존 호크우드 경의 기마상이 그려진 이유는 바로 저 용병대장의 용맹과 신중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린 것입니다. 또 저렇게 기마상이 파란색으로 그려지게 된 배경엔 뭐가 있냐면은 로마 제국 시대부터 조국을 구해낸 장군들은 청동으로 만든 기마상을 제작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렌체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청동으로 제작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렇게 피렌체 시민들의 영광의 장소인 이 대성당에 벽화를 그려놓고 기마상, 청동으로 만든 기마상 대신에 청동색을 나는 푸른색으로 저렇게 색칠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 옆에 또 니콜로 다 토렌티노 용병대장의 기마상을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니콜로 다 토렌티노 그러면 우리가 절제심은 부족했지만 굉장히 용맹스러운 장군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어찌됐든 니콜로 다 토렌티노는 피렌체를 밀라노와 전쟁에서 위기에서 구해준 피렌체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성당에 니콜로 다 토렌티노의 기마상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즉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단테, 정의감, 존 호크우드 용병대장의 용맹함과 그리고 신중함, 그리고 니콜로 다 토렌티노의 용기, 이 세 가지를 우리 당시에 피렌체 시민들이 갖춰야 될 덕목으로 우리는 알았던 거죠. 전면에 보이는 저 시계는 바로 파올로 우첼로가 그린 시계입니다. 파올로 우첼로는 원근법의 대가로 산 로마노 전투의 장면을 그린 화가로도 유명하고요. 원근법을 사랑했던 대표적인 화가이자 오히려 화가라기보다는 수학자에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이 시계는 한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시계에 대한 일화는 여기서 설명이 너무 길어서 제가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이 두오모 대성당 밑에 타이타닉호처럼 침몰되어 있는 옛 교회 산타 레파라타의 교회를 한번 방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들어와서는 안 들어가시고 그냥 지나가시지만 이 밑에는 꼭 한번 가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번 저와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문장이 곳곳에 있잖아요.
이것은 원래 두오모 성당이 위에 지어지기 전에 주교의 교회였던 산타 레파라타 교회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잘 저를 따라 주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몇몇 유물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당시 이곳에 묻혀있던 무덤들에서 나온 유물들입니다. 이 무덤은 메디치 가문 출신으로 1352년에 곤팔로니엘의 즉 피렌체 행정부의 가장 수장이었던 우리가 정의의 기수라고 그러죠. 행정부의 수장을 역임한 조반니 디 메디치의 영묘가 모셔진 장소입니다. 화려한 대리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네요. 예.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바닥이 이제 모자이크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화려한지 사실은 이게 제가 알기로 한 5세기경에 제작된 교회거든요. 이 교회에 이렇게 그 당시 화려하게 모자이크로 바닥이 장식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 예술의 수준이 얼마였는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꼭 볼 곳은 성녀 레파라타의 팔목에 유골이 있는 곳을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곳이 성녀 레파라타의 유골이 모셔진 곳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성녀 레파라타가 이제 백합 모양의 꽃을 들고 있는 것이죠. 성녀 레파라타는 누구냐면은 5세기 초반에 고트족의 침입이 피렌체에 있었거든요. 근데 성녀 레파라타가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나가지고 아르노 강가에 피어있는 백합꽃을 들고 나타나서 고트족을 물리쳤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성녀 레파라타는 피렌체의 수호성인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녀 레파라타를 모신 교회가 주교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성녀 레파라타의 팔목 위엔 유골이 있는데 저건 사실은 일화가 굉장히 있습니다. 성녀 레파라타 교회라고 이름이 붙었지만은 사실 성녀 레파라타의 유골은 당시에 없었습니다. 1300년대 초반에 피렌체 대사가 나폴리를 방문을 했죠. 마침 나폴리의 테아나우 수도원에는 성녀 레파라타의 유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렌체 대사는 나폴리의 왕에게 유골을 요청을 했죠. 그러자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게 성녀 레파라타의 유골을 피렌체에게 돌려주라고 이야기했지만 나폴리의 수녀들은 5일간의 말미를 달라고 그랬죠. 그 5일간의 말미를 주고 나서 6일째 되는 날 성녀 레파라타의 유골이라고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피렌체 대사들은 그 유골을 아주 소중하게 모시고 그 유골을 담는 유골함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르고 떨어뜨렸죠. 그러자 레파라타의 유골이라고 믿었던 게 깨지고 맙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무를 악교로 붙여 만든 것이었죠. 가짜임이 판명이 난 겁니다. 그래서 성녀 레파라타의 유골은 끝내 가져오지 못하고 지금 현재 있는 유골은 1600년대 기증받은 유골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전면에 보이는 곳이 산 자노비 예배당입니다. 성 제노비우스 예배당이죠. 이게 뭐냐면 성녀 레파라타의 유골을 갖지 못한 피렌체 주교는 자신의 신성함을 높이기 위해서 산 로렌조 교회에 있던 피렌체인 출신으로 최초의 밀라노 주교가 된 산 자노비우스의 유골을 이쪽으로 모셔와서 산 자노비우스의 유골을 여기에 안치를 하고 이곳에 예배당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이 산 자노비우스의 유골에 모신 예배당이 이렇게 아름다운 형태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꼭 감상해야 될 곳 중에 하나입니다.